이 사진 한 장 때문에 미국이 뒤집혀버려요. 미국의 모든 소비자들, 시민단체, 뭐 인권단체 말할 것도 없고 이 나이키를 비난을 해대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저렇게 형편없는 사부님, 오늘은 나이키 운동화 신으셨네요. 신고 오신 김에 오늘은 나이키 얘기 좀 해주세요. 나이키 운동화 좋아하세요? 나이키 내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내가 사실 3개의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 신고 있는데 오늘도 내가 이걸 신고 왔거든. 이게 플라이니트 루나라는 건데 이 니트가 위에 이렇게 덮여 있고 이 니트 때문에 사실은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신으면 착용감도 좋고, 특히 내가 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색깔이 약간 섹시하면서 튀는 색깔. 내가 이런 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신고 다니고 하면은 상당히 꼭 기능적인 측면 말고도 뭐 나이키 운동화를 신는다는 그런 어떤 뭐 그런 느낌이랄까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 해서 내가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야. 아니, 나이키의 경제적 성공이나 뭐 제품의 혁신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언급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이키의 경제적 성공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나이키가 뭐 엄청난 성장을 했고, 작년 그 발표에 의하면은 이 회사가 이 의류업체, 전 세계 의류업체 중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1위.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한 40조 원 된다 그러니까 매출액보다 크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 회사가 얼마나 성공한 회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세계 최고의 위치에는 어떻게 오르게 됐나요? 나이키의 성공 요인을 뽑으라 그러면 사실 한 2개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품의 혁신성, 그럼 두 번째는 이 스타를 이용한 스포츠 마케팅의 성공, 이 2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제품의 혁신성, 우리가 다 익숙하게 들어봤던 에어, 이 회사가 개발한 그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거는 나사에 있는 기술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초기에 이 에어 쿠셔닝 기술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다는 거지. 이게 이 쿠션감을 높여주고 충격을 줄여주고 해가지고 이게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신발에 적용되면서 나이키는 본격적으로 신발 업체로서 성장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성공 요소는 탁월한 스포츠 마케팅 능력인데, 이걸 보여주는 아주 과감하고 혁신적이고 탁월한 스포츠 마케팅을 보여주는 이 좋은 예가 콜린 캐퍼닉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 샌프란시스코 49어에 있는 쿼터백인데 이렇게 공을 배급해주는 이 가장 핵심적인 선수.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6년에 이 인종차별에, 물론 흑인인데 이 친구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미식축구 시합을 하는데 이 미국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이렇게 경의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무릎을 꿇고 저항의 표시로, 그러니까 그게 동조하는 선수들이 팔짱을 낀다든지 아니면 어깨에 손을 얹는다든지 이게 정말 논란거리가 되어서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뭐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물론 뭐 트럼프도 그걸 비난하는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하고 이럴 정도로 유명한 일화가 됐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느냐, 이 친구가 실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미식축협에서 쫓겨나가지고. 거의 2년 동안 이 친구가 실업자로 있었는데 재작년에 나이키가 그 유명한 Just Do It 이라는 슬로건 론칭 30주년 기념 행사에 누구를 광고 모델로 썼느냐, 그 친구를 광고 모델로 쓴 거예요. 그리고 후원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광고 모델이 되고 실업자 상태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은 논란거리가 되고, 그게 지금까지 왔는데 과연 성공할 것인가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는데, 사실 작년 말에 이 친구의 이름을 쓴 콜린 캐퍼닉 에어포스 1이라는 신발 모델을 내놨는데 그게 그냥 대히트를 해버린 거지.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했다. 지금은 그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지. 완전히 뭐 21세기의 마이클 조던 같은 역할을 그런 했네요. 거지. 마이클 조던 뭐 정말 유명한 선수잖아. 그 친구가 이 나이키가 이제 초기에 그 제품 혁신을 일으키고 성장해 가는 단계에서 큰 계기가 된 게 시카고 불스의 농구 전설 마이클 조던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나서 폭발적으로 제품 판매가 늘어나게 되고
대성공을 이룬. 그래서 결국은 나이키의 성장은 에어 쿠셔닝 기술과 마이클 조단이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전설이었지. 내가 미국에 있을 때도 뭐 난리도 아니었지. 마이클 조단 뭐 정말 너무나 아주 그냥 대단한 선수인데 그 친구가 나이키를 살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사실은. 저도 작년 초에 우리나라 나이키에서 박나래 씨랑 청아 씨랑 모델로 너라는 위대함을 믿어 이런 캠페인을 할 때 되게 멋있었거든요. 오, 그래. 그 아까 얘기한 그 캐퍼닉 이 친구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면서 나이키가 생각한 새로운 슬로건. 그러니까 30년 된 Just Do It 다음 세대로 생각한 광고 슬로건이 사실은 Believe in something. 무엇인가에 신념을 가지라.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 생각이 잘 안 났네. 근데 이거거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신념을 가지라. 비록 그것 때문에 너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와, 이거 멋진 단어지. 그러니까 왜 이 나이키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물론 나이키는 항상 실험 정신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Just Do It 다음 이을 새로운 광고 슬로건이 필요했고, 나이키 고객 중에 35세 이하가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 생각에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이미 자기들 고객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Z세대, 밀레니얼 세대, 뭐 이런 세대, 젊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미지를 좋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성을 존중하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상당히 좋아하는 이런 세대들의 마케팅을 하는 게 먹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 사실은 결국은 거기에 성공을 했는데 그 광고 카피의 한국판. 그게 바로 그 한국의 그 박나래가 나왔다는 그 광고 카피라고 봐야 되겠지. 그럼 나이키는 사부님 전공인 사회 책임 경영은 잘 하는 회사인가요? 이 한 회사를 뭐 파타고니아와 같은 회사를 빼고 나면 한 회사를 CSR을 잘한다 못한다고 단순히 말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나이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예를 들면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 폐기물도 제로로 하겠다 라고 선언하면서 뭐 move to zero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재료를 뭐 재생 원료를 사용한다, 재활용한 원료를 가지고 신발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것 보면은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캐프닉의 예에서 보듯이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어떤 이슈들, 뭐 아동과 여성의 권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당 아동노동 금지라든지 개도국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에 뭐 배려를 한다든지 등과 같이,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적인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현재로서는 사회 책임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판이 나 있다고 봐야지. 그러면은 나이키는 지금까지 계속 사회 책임 경영 이런 거를 잘 No way. 절대로 그렇지 않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 중에 나이키만큼 문제가 많았던 기업은 없다고 봐도 되지. 나이키가 1960년대에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제품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기 시작한 게 1970년대였는데, 이 회사의 특성상 제조는 거의 대부분 개도국에서 OEM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개도국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사업장, 공장의 그 열악한 이 작업 환경, 인권 유린 뭐 이런 건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많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인권단체들이 끝없이 공격을 해댔는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도 그랬는데, 이 회사는 그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 그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거기에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힘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 책임을 회피를 해왔었거든.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았지 사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나이키 제품 OEM 방식으로 생산을 했었고, 그렇게 많은 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많은 그 비난을 받았던 나이키니까, 사실은 뭐 옛날에는 이 사회 책임 경영에는 뭐 형편없는 성과를 내는 그런 기업이었다고 봤어야 되는 거지.
그럼 나이키가 지금처럼 사회 책임 경영을 되게 노력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있었지. 아마도 이 전 세계 사회 책임 경영 또는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나이키 사건인데, 이 1996년에 파키스탄의 10살 남짓한 소년이 이 불쌍한 모습으로 정말 형편없는 작업장에서 손으로 축구공을 꿰매고 있는 사진이 미국 라이프 잡지에 실리게 된 거예요.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미국이 뒤집혀버렸어. 미국의 모든 소비자들이, 시민단체, 뭐 인권단체 말할 것도 없고 이 나이키를 비난을 해대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저렇게 형편없는 환경에서 우리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나이키가 그동안에 돈을 벌어왔나, 이런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갑자기 매출이 50% 떨어져 버리고 주가가 40% 폭락해버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지. 그동안까지는 나이키가 우리는 저기하고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발주를 할 뿐이지. 쟤들이 알아 살리다라고 발을 빼고 있던 나이키가 이거 우리가 곧 망하겠다. 그래서 뭔가 대처를 하기 시작해야겠다. 그때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은 전 세계 사업장 700개가 넘는 사업장을 다 실태 조사를 해서 인권, 그 다음에 아동 노동, 작업장 환경, 안전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그 정보를 전부 공개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환경을 개선을 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노력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고, 그 이후로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이나 아니면은 사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나이키가 그래도 정말 체계적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걸 하나 볼 수 있는 사례가 CSO,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지속 가능 최고 경영자 이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CMO는 마케팅, CIO는 정보, CFO는 재무 뭐 이런 걸 담당하듯이 최고 경영자급으로 CSO라는 직책을 둬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나이키에서 일어나는 전 세계 그리고 모든 부서에 있어서 이 의사결정이나 활동이 과연 사회 책임에 합당한가, 지속 가능 경영에 합당한가를 다 체크하고 그걸 관리하는 그런 최고 경영자를 두었다는 거. 이걸 봐도 우리가 그 회사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사부님, 저번에는 파타고니아는 사러 가셨잖아요. 나이키는 사도 될까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오늘은 여기까지. 밥 먹으러 가자.